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처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오네요. 한번 또 달려볼까요? 오늘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한번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루를 한번 잘 보내봅시다. 인생에서 절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한 3명, 3명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둘째는 어려울 때 여러분을 혼자 버려준 사람. 셋째는 여러분을 어려운 시기로 몰아넣은 사람. 이 세 사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기에 평생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둔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기에 그의 이기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으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은 여러분을 어려운 시기로 몰아넣은 사람입니다. 뒤에서 내 험담을 하면서 나의 평판을 해줬다든가 내 비밀이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나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은 세월이 흘러서 그가 나에게 행한 악행의 기억이 희미해졌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개가천선을 했다고 말하더라도 그의 배신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아픔을 잊고 그와 다시 가까워지는 순간 여러분은 더 큰 배신과 상처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어려움으로 몰아간 사람은 언제든 그 어려운 시기로 여러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 잘 참고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삼성전자 우리 또 이재용 회장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HD현대, 대한항공 이렇게 일곱 개 그룹 총수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15일 정치권하고 재계 등에 따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24일, 26일 미국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에는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 부회장, 그리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이름을 좀 올렸네요. 이 대통령의 미국 체류 시간이 비교적 짧아요. 따라서 인상적인 대미 투자를 약속할 수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절단이 구성됐다는 분석이네요. 4대 그룹 총수들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 그리고 인공지능, AI 반도체 협력,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확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그런 문제를 논의해서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측면 지원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그리고 미국 해군 군수전함 유지 보수, 이 정비 사업을 수주한 HD 현대중공업을 이끄는 정기선 부회장, 미국 보잉과 GE 에어로스페이스하고 327억 달러 공급 계약을 맺은 대한항공의 조원태 회장의 역할에도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전에 경제사절단과 코리아세일즈 전략회의를 갖고 각 회사가 준비한 대미 투자 계획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기업 총수들 다 끌고 가가지고 이제 또 한번 쇼를 벌려야겠죠.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잘 돼야지. 안 되면 큰일 나죠. 또 작살 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좀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상징인 인텔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의 지분을 가지려는가 봐요.
소식통을 인용한 블룸버그 통신 14일 보도 보면 백악관은 행정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는 한 가정적인 거래에 대해선 대한 논의는 추측으로 간주돼야 한다. 그렇게 밝혔지만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을 구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텔은 지분 매각 자금 일부를 오하이오주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2년 착공한 오하이오 공장은 올해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인텔이 재정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2030년으로 미뤄졌죠. 인텔 파운드리 부분은 2022년 1분기 이후로 매 분기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분기 손실을 내고 있고 올해 2분기까지 누적 손실이 196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27조, 한 2천억 정도 되네요. 엄청나죠? 이렇게 미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파산 절차에 따라서 뉴 GM에 구제금융을 투입해서 지분 약 60%를 확보했고 만약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인수한다면 지분율은 10% 안팎일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 경영권 인수가 아니라 긴급자금 투입 성격이 강할 것이라는 이야기고 인텔의 지분 구조는 이날 기준 블랙록 8.8% 등등 해서 2699곳에 기관 투자가가 68.64%를 보유 중이랍니다. 68.64%를 보유 중이다. 트럼프는 지난 11일 리프탄 인텔 CEO를 백악관에서 만나서 이 같은 방안을 처음 꺼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인텔은 미국의 기술과 제조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는 데 깊이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인텔 주가는 7.38% 오른 23.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는데 하여튼 인텔 쪽 우리가 주가가 막 오르긴 올랐죠. 트럼프는 미국 행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추진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물자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행보로 풀이가 되죠. 최근에 철강과 히토리 등 기간 산업 통제권을 확보한 데 이어서 반도체 산업도 손에 쥐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칩 통수권자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죠. 중국이 무늬만 민영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전략사업을 키우는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 있습니다. 14일 테크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랑 리프탄 CEO의 관계는 불과 일주일 만에 급변했네요. 트럼프는 지난 7일 자신의 SNS 트루소셜에서 이 탄 CEO는 즉각 사임해야 한다 압박을 했는데 이 벤처 투자자 출신인 탄 CEO의 투자 이력을 문제 삼았고 투자 대상 기업 중 상당수가 중국의 군부와 연계되어 있다 그런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탄 CEO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가 11일 백악관 회동 이후 누그러졌고 백악관에서는 탄 CEO를 만난 트럼프는 놀라운 성공 이야기다. 참 이 아저씨 왔다리 갔다리 하네 보니까 트럼프는 진짜 왔다 갔다 합니다. 180도 바뀐 태도를 보였고 그러면서 탄 CEO와 정부 구성원은 다음 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게 제안을 가져올 것이다. 거래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워싱턴 정가에서는 탄 CEO가 백악관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착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추가 거래를 제안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텔 파운드리를 국익 관점에서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트럼프는 탄 CEO의 사임을 요구한 것은 반도체법 등을 통해서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인텔의 수장이 이 중국과 유착될 수 있다는 우려죠. 하지만 미 정부도 22년 파운드리 재건을 선언한 인텔이 다시 파운드리를 포기하도록 내버려두기 어려운 상황이고 AI 칩의 핵심 제조 시설인 파운드리를 대만과 한국 등 이 동맹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기간 산업 쪽에 영향력을 상당히 좀 강화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히토리 쪽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여기저기 참 많은 관여, 간섭 이런 거를 트럼프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무덥습니다. 일단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